안녕하세요. 민키와 이 대장의 그럭저럭 살만한 미국 생활 이야기.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저번에도 영상으로 공지 드렸다시피 연주 일이 꽤 있었고, 지지난주죠? 캐나다 다녀온 게. 캐나다 가는 날 새벽부터 엄청 아팠어요. 열이 거의 재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40도 가까이 났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막 목도 엄청 붓고 열이 펄펄, 목도 엄청 아프고 그 몸으로 또 갔다 오셨죠.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아 돌아왔어요. 정말 내가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거기서 그 몸으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진짜. 여행도 못 가고 그 갔는데 그 같이 계신 분들이 뭐 나가서 어디 구경이라도 해야죠 막 이러고 계속 그랬는데 못 가요. 난 나갈 수 없다. 네. 누워만 있다가 연주 겨우 하고 온 거죠. 네. 그 연주하러 가는 데까지 운전도 같이 계신 분이 했어요. 다른 분이 해주셨어요.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민키님도 많이 아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사까지 맞았고 저희 둘 다 항생제까지 먹었죠. 그리고 몸이 계속 안 좋은지 입술도 여기 헤르페스가 올라와가지고 네.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도 올라와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아주 많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네. 네. 그래도 구독자님들도 많이 늘어났고 네. 또 저희가 너무 많이 뜸했기 때문에 네. 많이 기다리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계속 올리고 싶었는데 일단 촬영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좀 생각했던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커뮤니티 통해서는 이제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한인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알고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하려고 해서 제가 테슬라에서 일하시는 직원을 인터뷰를 했죠. 그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꽤나 큰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회사의 일에 대한 직원들이 하는 인터뷰나 이런 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영상이 2개가 더 올라갔었어야 돼요. 열심히 찍고 열심히 편집까지 했는데 캐나다 가기 전날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갔다 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편집을 했는데 네. 사실 인터뷰 하신 분은 올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그분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올리고 다른 분을 인터뷰해야 합니다. 아쉽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인데 맞아요. 조회수 좀 나올 텐데 그건 이제 다음으로 나중에 준비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죠? 오늘 주제는 미국 생활하면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은 꽤 봐요. 교통사고, 그렇죠. 나는 접촉사고 가볍거나 아니면 심한 건 전 못 봤거든요. 전 CPR 하는 모습도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차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것도 보기도 했고 미국 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한번 이야기 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과 본인과 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보험 폴리시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처리 방법에 대한 케이스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가 정확하게 맞다, 이건 꼭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지난주였죠, 불과. 지난주. 그래서 그 부분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라는 게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 일단 경미한 사고는 그냥 보험회사에다 클레임을 하는 것보다도 합의.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보고 처리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 중에 몇 주 됐을 거예요. 그 얼바인 데디라고 다른 유튜버 분께서 이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돈 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교통사고 났으니까 이거 돈을 뜯어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저는 별로예요. 그래서 진짜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일단은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쵸. 자동차가 망가졌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처리를 해야겠지만 서로
정말 이해가 되는 선에서 잘 처리하는 게 일단은 제일 좋고요.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도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도 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막 그냥 막 뜯어 먹으려고 이제 기회다 이거보다도 우리도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아량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났던 상황은 어머니가 여기서 좀 먼 거리였거든요.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이제 오시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어머니가 지금 되게 힘이 없는 목소리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고, 그리고 옆에 경찰도 따라왔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설명을 잘 못하니까 따라와가지고 경찰 오피서분이 잘 이제 정리해 주시고 저랑 통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제 드렸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튼 제가 최대한 빨리 어머니한테 갔죠. 이제 가서 경찰 리포트랑 이렇게 상황 설명을 들으니까 여튼 교통사고의 상황은 이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차들이 막히면서 차가 섰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이렇게 천천히 가다 세웠는데 백미러로 이렇게 뒤를 보는데 차가 그냥 오고 있는 게 보였대요. 저 차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딱 느꼈고 나를 받겠구나 싶을 정도로 세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차는 글쎄 뭐 이렇게 앞쪽을 잘 못 봤는지 이제 그대로 그냥 박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차가 꽤 부서졌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 정도 부서졌거든요. 네. 근데, 한쪽은 너덜너덜.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부서졌으면 꽤 세게 박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어머니 차가 좀 큰 차였어가지고 충격은 좀 받았어도 이제 뭐 크게 다치시진 않았어요. 근데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이제 목이랑 손목 그리고 이제 두통도 되게 어지럽다고 하셨었어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기도 했고 또 회사 차들이 좀 사고가 이런 식으로 또 난 차들이 좀 비슷하게 또 났어요. 또 우리 쪽에서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뒤에서 박아서 뭐 어찌 보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사고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좀 생겼어요. 저도 네,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저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사고는 사고가 났는데 엄청나게 크게 나진 않았지만 충격은 좀 있고 차도 꽤 부서졌고 그리고 뒤에서 박았던지 여튼 상대방 과실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몸이 많이 다치지 않고 의식이 있는 상태, 뭔가 내 자신이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라는 가정하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 영상에서 저희 어머니 차를 보여드릴 정도면 그래도 꽤 크게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찰을 부르는 게 좋아요. 네, 경찰을 부르고 그 상태를 딱 리포트를 하는 게 좋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못하니까 뭐 경찰을 부르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우신데 오히려 그 차를 받은 상대방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본인이 경찰도 이제 부르고 앰뷸런스도 부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분은 아직 못 만났어요. 경찰을 부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112에 전화를 하잖아요. 이제 경찰. 근데 이제 사고가 나면 119에 전화하죠. 근데 미국 오면은 경찰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지 아세요? 911이잖아요, 다. 네, 911에 전화해서 911이 그냥 소방서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소방서지만 거기 전화해서 여기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폴리스 오피서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은 앰뷸런스도 필요하냐 이제 뭐 이런 거 막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필요하다, 없으면 괜찮다, 그냥 오피서만 보내달라.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또 경찰이 또 와서 또 상황 파악하고 또 이제 앰뷸런스 부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전화할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또 이런 신고 정신 엄청 투철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누군가가 또 신고를 미리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본인도 할 수 있으면은 전화를 하셔서 부르는 게 좋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사고 상황을 딱 증거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상대방이 과실이 있음에도 난 잘못이 없다, 나중에 이제 발뺌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찰 리포트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경찰이 막 명함도 주거든요. 문의할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근데 이제 사진도 사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요. 요즘엔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영상 찍으면서 사진 캡처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회사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그 운전하시던 분들이나 차에 타고 계신 분들이
저보다 이제 연세들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길 때 저는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그 사고가 난 부위만 딱 찍어요. 범퍼끼리 부딪혔다? 그러면 이 부분만 사진을 찍거든요. 그리고 이 사고가 이렇게 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멀리서 앵글을 잡아가지고 영상을 쭉 찍어요. 찍는데 자동차 2대 다 찍어야 되기도 하고 이제 뭐 번호판 같은 것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쭉 둘러보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로명 여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신호등 같은 게 이제 어느 위치에 있고 자동차가 어느 선에 서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좀 찍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클로즈업 하는 것도 좀 몇 개 필요하긴 필요한데 좀 멀리서 전체 상황을 좀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게 딱 그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부분만 찍어 놓으면 물론 이제 이게 부서졌다 뭐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제가 가기 전까지 누구도 이거를 저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명